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바로 한국 바이오의 두 거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에피스 이야기입니다. 이 두 회사가 수십조 원 규모의 레미케이드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 그 전략을 깊이 파헤쳐보려고 해요. 블루터, MTN, 한국경제 기사들을 참고했습니다. 네, 레미케이드, 성분명으로는 인플릭시맙이죠. 류머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 쓰는 아주 중요한 약인데요. 오리지널 약 특허가 만료되면서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확 열렸어요. 오늘 저희는 두 회사가 정말 다른 방식으로 이 시장에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 전략이랑 또 최근 성과까지 여러분이 이 복잡한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 에피스, 레미케이드 시장 접근법,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핵심은 그 약의 제형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의 형태 말이죠. 셀트리온은 보면 병원에서 맞는 정맥 주사, IV 제형, 램시마가 일단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환자가 집에서 직접 주사하는 피하 주사, SC 제형, 램시마 SC까지 내놨어요. 미국에서는 짐펜트라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죠. 아,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을 다 제공하는 거네요. SC제형은 환자 입장에서 훨씬 편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병원 안 가고 집에서 맞으니까 편의성이 높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의료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반면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좀 달라요. 오리지널 약하고 똑같은 IV 제형 램플렉시스 딱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직 IV 제형이요? 네, 기존 병원 시스템에 익숙하고 또 파트너사 유통망이 탄탄하니까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 이걸로 승부하는 거죠. 야, 정말 전략이 확 다르네요. 그럼 결과는 어떤가요? 셀트리온의 그 SC 제형, 유럽에서는 반응이 엄청 뜨겁다고 들었어요. 이탈리아는 거의 장악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유럽에서는 셀트리온 성과가 정말 눈에 띄죠.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램시마랑 램시마 SC 합쳐서 유럽 점유율이 71%나 됐어요. 71%요? 와, 네, 특히 램시마 SC는 출시 5년 만에 혼자서 유럽 인플렉시맙 시장의 22%를 차지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더 놀라운데요. 올해 1분기에 이미 66% 점유율을 넘었어요. 다른 약들 유플라이마나 항암제 트룩시마, 베그젤마 이런 것들도 다 상위권이에요. 와, 유럽에서는 SC 제형 전략이 제대로 먹혔네요. 그렇죠. SC 제형의 경쟁력이 확실히 드러난 거죠. 그런데 유럽에서 잘 된다고 미국에서도 바로 통하는 건 아닌가 봐요. 진펜트라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저조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게 맞습니다. 미국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짐펜트라가 FDA 승인은 받았지만 미국 의료 시스템이 여전히 병원 중심의 IV 처방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아, 시스템 자체가 다르군요. 네. 그리고 자가주사에 대한 보험 적용이나 환급 절차 같은 게 유럽보다 훨씬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스스로도 올해 짐펜트라 매출 목표치를 원래 5천억 원이었는데 3,500억 원으로 낮췄어요. 1분기 매출이 한 1,30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렇군요. 단순히 제품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나 보험 환경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 거네요.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반대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에서 어떤가요? IV 제형이니까 좀 더 유리했을까요? 미국에서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요. 올해 1월 기준으로 처방 수량 점유율이 10.2%를 기록했으니까요. 아무래도 기존 시스템에 더 잘 맞았던 거죠. 안정적인 성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삼성의 IV 집중 전략 안정적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럽처럼 SC 제형 선호도가 높아지면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지.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시장에서도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미래 시장 변화에 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거죠. 특히 유럽에서 SC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는 분명 중장기적인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삼성 측 입장은 확고합니다. 현재로서는 제형 확장 계획은 없고 대신 다른 블록버스터 약들의 특허 만료에 맞춰서 신규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다른 방식으로 확장하겠다는 거죠. 각재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군요. 셀트리온도 이런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계속 전략을 수정하는 모습이 보여요. 최근에 HIV 치료제 사업은 접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하던 HIV 치료제 후보물질 CTG07이라고 있었는데 이걸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성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FDA 허가 신청을 자진해서 취하하고 판매도 중단했죠. 아, 과감한 결정이네요. 네, 이건 결국 핵심 사업, 그러니까 바이오시뮬러랑 신약 개발에 역량을 더 집중하려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선택과 집중 전략이 실제 실적으로도 좀 나타나고 있나요? 특히 셀트리온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2분기 셀트리온 실적을 보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램시마 SC나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같이 수익성 높은 신규 제품들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1%나 늘었어요. 101%요? 2배 이상이네요. 네. 그러면서 이 신규 제품들이 전체 바이오 의약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 절반을 넘었죠. 덕분에 통합법인 출범하고 나서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어요. 2,425억 원. 작년 동기 대비 234.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와, 수익성 개선 효과가 엄청나군요. 네, 셀트리온 제약 실적도 좋았고요. 결국 고수익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전략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셀트리온은 SC 제형 같은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수익성 높은 신규 제품들로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서 동시에 사업 효율화도 꾀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검증된 IV 제형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또 새로운 파이프라인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네요. 정말 다른 길을 가고 있군요. 여러분이 이 두 기업의 흥미진진한 경쟁을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레미케이드 시장 경쟁은 단순히 두 회사의 싸움이 아니에요. 전체 바이오시뮬러 산업이 겪고 있는 여러 과제들, 예를 들면 복잡한 시장 접근성 문제라던가 가격 압박, 또 계속 변하는 치료 트렌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결국 이런 과제들을 누가 더 잘 풀어내느냐가 두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릴게요. 셀트리온의 램시마 SC처럼 환자가 스스로 주사하는 자가주사 치료제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가 앞으로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의사, 환자, 그리고 보험사 사이의 관계나 힘의 균형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